자, 여기 자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세 줄의 코드를 M1이라고 부르고 이 5줄의 코드를 M2라고 부를게요. 자, 이렇게 코드 몇 줄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걸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면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름만 불러서 그 전체가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M1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고 M2를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표현에 의해서 M1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표현에 의해서 M2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서드는 한 번 정의해 놓고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실행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M2를 또 실행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메서드를 실행하라는 표현이요. 이걸 호출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코드가 M1이고 또 이렇게 생긴 코드가 M2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는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 파트 1부터 보시면 첫 번째 정리가 있는데요. 메서드는 지금부터 한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에는 얘를 작은 코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메서드는 두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정의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하는 방법은 static void라고 쓰신 다음에 메서드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안에는 실행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static void 메서드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메서드 정의입니다. 여기서 메서드 이름은 M1 또는 M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호출을 하는 방법은 메서드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얘는 어떻게 쓰시냐면 M1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쓰시냐면 M2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자, 이제 예제를 볼게요.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예제 EX190 하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두 개의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죠. A라는 메서드와 B라는 메서드를 정의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EX190라는 거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는 뒤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작성해왔던 이 메인이라는 거요. 이것도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코드 전체적으로 보시면 EX1901이라는 클래스는 A라는 메서드와 B라는 메서드 그리고 main이라는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ublic이라는 거는 잠시 지워놓고 보시면 우리가 배운 메서드 정의 문법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자, 참고로 여기서 public이라는 것과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F11을 누르면 처음에 sysout이 실행이 되고 A 메서드 2번 실행되고 B 메서드 1번 실행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ysout 하면서 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게 되겠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예상한 대로 나왔죠? 12번 행, 13번 행에서 한 번씩 A 메서드를 호출했으니까 A 메서드가 실행됨. 이렇게 A 메서드의 내용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B 메서드를 호출을 한 번 했으니까 B 메서드가 실행됨. 6번 행 문장이 실행이 한 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뒤로 10번 행과 16번 행이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참고로 하시는데요. 메인 메서드 위쪽에 제가 A, B 두 메서드를 정의를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메인 메서드의 아래쪽에다가 메서드를 정의하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개인 취향 차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제 밑에 보시면 정리가 있는데요. 자바에서 무언가 이름을 지을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n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num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소문자로 썼죠. 지금까지는 당연했는데 앞으로는 알고 쓰시라는 겁니다. 변수 이름이니까 무조건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num of apples 이런 이름을 쓰고 싶다고 하면 먼저 띄어쓰기는 못하니까 붙여주셔야 되고요. 띄어쓰기 했던 자리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셔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메서드의 이름으로 m1, m2 이런 식으로 지었었는데요. 메서드의 이름을 지으실 때는 변수랑 비슷하게 소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데 곧 클래스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 밑에 보시면 EX1902가 있어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2 Alt V 엔터 하시고 교재에 있는 예제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코드를 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랑 동일하게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성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 코드에서는 메인 메서드 외에 메서드 B라는 메서드와 메서드 C라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서드 C라는 메서드 안에서는 메서드 B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제에서도 메인 메서드 안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을 한다고 했는데요.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행해 보지는 않을 건데요. 메서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걸 재귀 호출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한번 들어보신 거고요. 메서드 B 호출문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메서드에서는 메서드 B를 호출하고 있고 메서드 C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은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메서드 B와 메서드 C를 동시에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메서드 B를 호출했을 때 2번 행부터 4번 행까지 실행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 메서드의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래 내용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는 10번 행에서 메서드 B를 호출했죠. 그러면 메서드 B가 끝날 때까지는 메인 메서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서드 B가 실행이 되겠죠. 그 실행이 다 끝나면 비로소 메서드 C를 호출하고 메서드 C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메인 메서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sysout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참고로 여기서 sysout이라는 것도 사실 메서드 호출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시는데요. 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괄호 안에 무언가 데이터를 담아주고 있죠. 정리할게요.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고 메서드 호출을 했을 때에는 해당 메서드가 실행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아래의 실행을 이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실게요. 자, 그 다음 예제 밑에 보시면 퀴즈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가볍게 답하실 수 있는지 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앞 내용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퀴즈인데 문법적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거나 배운 것과 다르다면 거기서 오류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잡아내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메서드를 정의하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법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 쓴 건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파라미터와 인수 보겠습니다. 메서드 호출을 하죠. 그러면 미리 정의해 놓은 내용이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 괄호 안에요. 어떤 값을 담아서 이 값을 메서드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서드는 전달받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sysout이라는 문장이 있어서 전달받은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값을 출력하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5라는 값을 보냈으니까 그 5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6이 출력될 거고요. 만약에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50이라는 값을 보냈다. 그러면 전달받은 값이 50이니까 5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때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메서드에게 전달해주는 값, 이걸 인수라고 하고요. 메서드는 이 값을 어떤 변수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란 곧 변수예요. 자, 인수와 파라미터가 뭔지 아셨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수와 파라미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교재 첫 번째 정리해 보시면 파라미터와 인수에 대해서 지금 했던 이야기를 써놨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예제 EX1903으로 가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3 Alt V 엔터 하시고 교재에 있는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다 작성하셨으면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서요. 4번 행이 실행된 결과죠. n의 값이 뭐라고 출력됐냐면 5라고 출력됐습니다.
파라미터 int n에 5라는 값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n의 값이 5로 출력이 됐다는 거 쉽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m이라는 메서드는 int n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도록 설계가 된 거죠. 따라서 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정수값 하나를 담아줘야만 됩니다. 여기서 5가 파라미터에 보내주는 데이터, 그러니까 인수라고 한다는 점은 이미 배우셨고요. 참고로 인수는 영어로 argument라서 이거를 인자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다시 보시면 m 메서드는 int n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도록 설계가 되었다. 따라서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int n에 담길 수 있는 값을 괄호 안에 담아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값이 없어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m이라는 메서드는 설계상 얘를 호출해 줄 때 반드시 int 값 하나를 전달받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인수가 없죠. 그래서 에러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5.0을 전달했어요. 왜 에러죠? int n에 담길 수 없는 값을 인수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밑에 주석으로 써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따옴표 YG를 전달을 했는데요. int n에 이 값이 담길 수 없죠. 그래서 자동 형변환이 안 되니까 에러다 라는 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조금 더 경험치를 쌓고 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래 실행 결과 여기서 전달된 거를 파라미터에서 받아서 이런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자, 또 하나는 여기에 5라는 값을 담으면 1, 2, 3, 4, 5 자, 이렇게가 출력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6을 전달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해보시고요. 다 하셨으면 제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코드를 작성하시는 건데 YG가 전달이 됐을 때 자, 요런 문자열이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G를 전달했다면 G님 안녕하세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임을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행하시면 네,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one to num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자, 이 자리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1부터 시작해서 b까지 반복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1부터 b까지 반복을 해야 되겠다. 폼은 잡을까요? int i는 1부터 어디까지? b까지 i++. 그러면 실사웃을 하셨을 때 ln 지우고 i+ 공백 문자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잘 나왔고요. 호출할 때 6으로 바꿔놓고 호출을 하면 1, 2, 3, 4, 5, 6까지 잘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EX1903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정도의 코드는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코드에서 파라미터는 뭐가 있을까요? 메서드의 파라미터 하나씩 해보실까요? int n, 그 다음에 string name이 있죠. 그리고 int b. 자, 그리고 여기 괄호에서 보시는 args라는 것도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인수로는 뭐가 있냐면 5라는 값이 있고 따옴표 yg가 있죠. 그 다음에 또 5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하시는데 실사웃도 호출이라 그랬죠. 그래서 괄호 안에 전달해주는 값이 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4, Alt+V 엔터 하시고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메서드를 보시면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int n과 캐릭터 ch.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서 첫 번째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4라는 값이 int n에 들어가고 이 별이라는 문자가 ch에 들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 호출할 때에는 6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별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이야기했던 대로 각각의 파라미터에 각각의 인수값이 담긴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인수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예제 밑에 보시면 정리가 있습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 파라미터의 구성이 다르면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럿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m이라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름이 중복이 돼서 에러가 나요. 자, 그런데 m이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했는데 얘는 지금 파라미터가 빵게임 메서드죠. 이때 메서드를 하나 더 정의합니다. 동일하게 m이라는 이름으로요. 단 파라미터를 받겠습니다. int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파라미터 1개짜리 메서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에러 없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걸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구성이 다르면 메서드의 이름이 같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파라미터의 구성이 다르다는 건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거나 타입이 다르거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리 밑에 예제 EX1905에서 메서드 오버로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5 Alt V 엔터 하시고 교재의 예제 코드 그대로 써볼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제일 처음 실행되는 게 M1 메서드 호출이죠. 그래서 M1점이라고 출력은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당연하죠. 자, 그래서 13번행을 주석 처리하고 M1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M2만 보시는데요. 메인 메서드에서 지금 M2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5라는 값을 인수에 담아줬어요. 자, 그런데 M2 메서드는 지금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파라미터 1개짜리 메서드고 또 하나는 파라미터 2개짜리 메서드죠.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서 M2 메서드 호출하면서 정수값 하나를 담아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5행이 실행될 것 같으세요? 9행이 실행될 것 같으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히 5행에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파라미터 키의 값을 2배,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거나 타입이 다른 경우 메서드 이름이 이렇게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메서드가 호출이 됐을 때 M2라는 메서드가 지금 호출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2, 여기에 있는 M2 중에서 누가 호출이 될까? 자, 이렇게 M2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바는 5행의 메서드를 실행하거나 9행의 메서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메서드를 실행해야 될까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때 메서드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메서드 이름 플러스 파라미터의 구성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는데요. 방금 했던 이야기죠. 실행할 메서드를 결정할 때 이름 플러스 파라미터의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호출할 때 이름뿐 뿐만 아니고 파라미터의 구성도 맞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1이라는 메서드가 정의가 됐는데 int num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도록 정의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요. M1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파라미터가 없는 M1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니까 M1은 맞는데 파라미터의 개수가 빵개인 메서드는 누군지 모르죠. 네, 그래서 에러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호출을 하고 싶으면은 int num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값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밑에 보시면 EX1906, 1907이 있는데 두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6 Alt V 엔터 하시고 자, 교재에 있는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예제는 사실 연습 문제인데요. 코드 위에 두 줄을 보시면서 이 메서드의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더한 값을 출력하고 뺀 값을 출력하고 곱한 값을 출력하고 나눈 값을 출력한 것으로 각각의 메서드를 호출했으니까 각 메서드의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비워 놓고요. 이 코드 위에 설명을 보면서 이 각각의 메서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07 Alt V 엔터 하시고 코드 위에 두 줄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요. 교재 코드 그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 스캐너 밑에 빨간 줄 보시면서 Ctrl Shift 영문자 O 눌러주시고 실행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3엔터, 5엔터, -1 엔터라고 하면 자, 이렇게 3 더하기 5 더하기 -1은 7이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의 정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들의 합을 출력해주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메인 메서드에서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들의 합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요. 이렇게 초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코드를 완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서드의 이름은 의미가 통하게끔 지으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 파 3로 가겠습니다. 메서드에 배열을 전달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배열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배열을 인수로 담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열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메서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배열 대괄호 1에 있는 값에다가 1 더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21이 출력이 되겠죠. 바로 밑에 있는 예제 EX1908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1908, Alt-V 엔터 하시고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보시면요. 자, 먼저 코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메인 메서드 외에 두 개의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고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하나는 int 값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int 대괄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int 대괄호 ARR 이 변수는 int형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인 메서드에서 정수값 3개를 입력받는 코드를 일단 좀 지워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면 ARR이라는 배열은 int 값을 3개 담을 수 있는 배열이죠. 여기서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이름은 ARR 대괄호 0이고 두 번째 칸의 이름은 ARR 대괄호 1이고 세 번째 칸의 이름은 ARR 대괄호 2였죠. 자, 그러니까 showSum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이 배열에 있는 값들 각각을 ABC에 담아준 채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howSum이라는 메서드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showSum2라는 메서드 호출을 보시면 ARR이라는 이름 자체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파라미터 ARR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 안에서 ARR 대괄호 0, ARR 대괄호 1, ARR 대괄호 2가 각각 이 배열의 요소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열의 3개의 요소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5엔터, 7엔터, 10엔터라고 하면 showSum이라는 메서드에 의해서 출력 잘 됐고 showSum2 메서드에 의해서 출력 잘 되었습니다. 자, 이 예제를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ARR 대괄호 0, 1, 2를 전달을 하겠다는 건 int 값을 3개 전달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ARR 대괄호 0이 int 값으로, ARR 대괄호 1이 int 값으로, ARR2가 int 값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int 값 3개를 인수로 전달해주는 메서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showSum이라는 메서드요. 자, 그 다음 showSum2라는 메서드를 보시는데 ARR을 전달했죠. 자, 그런데 이럴 때 ARR 전달해주는 변수의 타입을 한번 보세요. int 대괄호잖아요. 그러니까 ARR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 int 대괄호 타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우연의 일치로 ARR과 ARR의 이름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 파라미터의 이름을 A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메서드 안에서 이 배열의 이름 A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int형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채워졌다고 하면 이제 A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 메서드 안에서 A 대괄호 0, A 대괄호 1, A 대괄호 2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배열 ARR을 전달한다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뒤에서 클래스를 배우시면 명확해지시니까 여기서는 그렇게만 정리해 두실게요. int 대괄호 값을 전달하려면 파라미터가 int 대괄호 타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EX1909가 있어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1909, Alt-V 엔터 하시고 네,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컨트롤 F11을 누르면 메인 메서드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3칸짜리 배열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아까 배우셨죠? int 대괄호 값을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면 파라미터가 int 대괄호 타입이어야만 되는 거고 ARR에 어떤 값이 채워진 채로 중괄호가 실행이 될 텐데 ARR은 int 대괄호 타입이니까 ARR이 곧 int형 배열이겠죠. 따라서 중괄호 안에서 ARR.length, ARR 대괄호 i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ARR이 배열이니까요.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rrays.toString 우리가 배열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셨었는데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똑같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자, 이 메서드의 내용을 이렇게 백지 상태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행을 하셨을 때 arrays.toString으로 출력한 것과 100% 동일하게 되도록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예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복수 문제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Part 4로 가겠습니다. return이라는 걸 배우시는데 return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m2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m2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로 메서드 안에 어떤 결정된 값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메서드를 호출시켰던 문장 쪽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서드에게 배열을 전달해 주면서 이 배열 안에 있는 최대값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구해진 이 30이라는 값을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문장이요. M2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sysout 한다 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문장에 의해서 30이 출력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어떤 값을 전달을 했다, 인수라고 하는 거고, 이건 메서드한테 일을 시키면서 값을 주는 거고, 메서드한테 일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값을 되돌려 받는 게 return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수, 파라미터, 그리고 return이라는 용어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메서드한테 일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값을 되돌려 받는 게 return이라고 했는데, 값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자, 메서드가 실행이 된 건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이죠. 메서드를 호출한 표현을 메서드 호출 표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리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서드 호출 표현을 리턴 값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따라서 30이라는 값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서드의 리턴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리턴을 만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취업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연습이 되시면 리턴 때문에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정리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시는데요. return이라는 건 호출한 쪽으로 어떤 값을 되돌려주는 거라고 했죠. return 값은 되돌려주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3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 return 타입은 뭐냐면 return 값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30의 데이터 타입은 int죠. 그래서 아까의 예에서는 int가 바로 return 타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정리 밑에 보시면 암기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턴하는 문장인데요. 이건 지금 외워주실게요. 리턴 한 칸 띄고 리턴 값 세미콜론입니다. 얘를 리턴문이라고 불러요. 리턴문의 실행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리턴 값을 호출한 쪽으로 되돌려 줍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30이라는 값을 메서드 호출 표현 쪽으로 되돌려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30이라는 값을 되돌려 주라 라는 표현이 바로 return 30 세미콜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를 return 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메서드가 실행 종료됩니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실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서드가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을 만났냐면 return 30 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30이라는 값을 이 메서드 호출 표현 쪽으로 되돌려준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return이라는 문장 밑에 어떤 다른 문장이 있다고 한들 이 문장들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서드 실행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한들 실행은 안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910이 있어요.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10, Alt V 엔터 하시고 교재에 있는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메서드 첫째 줄부터 분석을 하시는데요. int n는 그러니까 대변산자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다가 담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오른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뭐가 있냐면 메서드의 호출 플러스 메서드의 호출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메서드랑 메서드를 더한 결과를 int num에다가 담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메서드랑 메서드를 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 네모칸 안에서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 또 어떤 값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값을 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ret10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호출한 결과 return 10이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죠. 따라서 메서드를 호출한 쪽으로 10이라는 값을 되돌려준다. 자, 두 번째, ret10이라는 메서드 마찬가지죠. 10이라는 값을 ret10이라는 메서드 호출 표현 쪽으로 전달해준다. 이 10이라는 값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기존의 표현을 지우고 그 자리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의 표현을 지우고 그 자리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자, 따라서 정리해놓고 보면 이제 뭐랑 뭐를 더하는 거냐면 10과 10을 더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20이라는 값이 int num에 들어간다. 그래서 는 오른쪽의 표현이 결국에 10 플러스 10 세미콜론으로 바뀌어서 실행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동일하게 RET 10 메서드 호출 결과 10이 될 거고 얘도 10이 될 거고 얘도 10이 되겠죠. 따라서 는 오른쪽의 표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미콜론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워놓고 코드를 보셨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의 공부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행해서 예상한 값들이 나온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return 10이라는 문장에서 이 10이라는 값을 return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return 값의 타입이 뭐라 그랬죠? 리턴 타입이라 그랬죠. 10이라는 값의 리턴 타입은 int겠죠. 그 리턴 타입을 이 자리에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모듈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메서드를 정의할 때 static, void,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블라블라. 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void라는 표현이 리턴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void면 리턴하는 값이 없는 메서드이고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닌 메서드, 예를 들면 리턴 타입이 int인 메서드는 그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리턴 문이 존재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는 리턴 값이 없는 메서드,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닌 메서드는 리턴 값이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EX1911로 갈게요. New 클래스 하시고 EX1911 Alt V 엔터 하시고요.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메인 메서드를 실행해 보면요. 첫째 줄에서 sa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yg라는 문자열을 인수로 전달했고 파라미터 스트링 n이 yg라는 문자열을 받습니다. 따라서 n 자리에 yg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hello yg 느낌표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sysout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say2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 어떤 값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리턴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턴 받은 값을 sysout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say2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보시면 스트링이죠. 그럼 어떤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 스트링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 그래서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리턴받은 문자열을 sysout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턴하는 게 hello 한 칸 띄고 yg 느낌표라면 say2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 이 메서드 호출 표현 자리에는 다운표 안에 hello 한 칸 띄고 yg 느낌표가 오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서 sysout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해서 이해하신 대로 실행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예제 EX1912로 가겠습니다.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912 Alt V 엔터 하시고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번 예제에선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 11번 행은 되고 12번 행은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M1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죠. 자, 따라서 M1이라는 메서드를 예를 들어 sysout 안에다가 넣으시면요. M1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놓이게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되돌려주는 값이 없잖아요. 왜? 리턴 타입이 void잖아요. 되돌려주는 값이 없죠. 따라서 sysout 이 자리에 M1 메서드의 호출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왜 에러가 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서드 호출 표현이 리턴 값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M2 메서드를 호출했다. 그러면 M2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네 글자가 뭐로 바뀐다? M2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 리턴하는 리턴 값으로 바뀐다. 리턴 값이 뭐죠? M2 점이라는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저 6번 행에서 리턴한 이 값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메서드는 첫 번째. 인수와 파라미터를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int 타입의 값들을 전달한다 그러면 파라미터는 int 타입들이 될 거고 int형 배열을 전달한다고 하면 파라미터는 int 대괄호 타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return이라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return 값이 있을 때, return 문이 실행됐을 때 그 return 값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코드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가면서 실행이 되는지를 일일이 따라가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작성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 메서드에서부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메서드부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셋 중에 하나가 부족하셔서 그래요. 인수하고 파라미터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셨거나 리턴이라는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메서드를 작성하시는 연습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메서드의 모든 기본 문제를 10번 정도씩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풀리겠죠. 그러면 메서드 공부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을 정말 많이 하세요.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메서드를 몇 개나 작성을 해 보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제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리턴문 어떻게 생겼었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리턴 한 칸 띄고 리턴 값 세미콜론. 자, 그런데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는 리턴 값이 없는 메서드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없으니까 리턴문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에서도 리턴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리턴 세미콜론. 리턴 값이라는 게 빠졌죠. 자, 아까 리턴문을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리턴 값을 메서드를 호출한 쪽으로 되돌려주면서 두 번째, 메서드를 실행 종료한다. 자, 여기서 리턴 값이 없죠. 되돌려줄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남았죠. 메서드 실행 종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턴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메서드가 실행 종료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가 자, 리턴문을 만났어요.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의 리턴문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자, 리턴문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서드가 실행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또 다른 문장들이 있다고 한들 실행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턴 값 세미콜론, 리턴 타입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면서 메서드를 실행 종료하죠. 자, 그 다음 리턴 세미콜론,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에서 메서드 실행 종료한다 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리턴문 잘 정리해 두실게요.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int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값이 홀수이면 true를 리턴하고 짝수이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예요. 메서드의 이름은 isAdd고요. 자, 먼저 메서드를 디자인하셔야 되는데 메인 메서드 어떻게 쓰시냐면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nt n에다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정수값을 하나 받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장을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sysout n 플러스 은는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출력해 주시고 그 다음 홀수임 짝수임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isAdd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홀수임 또는 짝수임을 출력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메서드 호출이 if문 괄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럴 수가 있는 게 얘가 true 또는 false를 말하는 거니까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부울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서드를 정의하실 때 static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쓰시는데 파라미터로는 int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메서드에서 이 리턴 타입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부울린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부울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 이 자리는 뭐가 오겠다? true 또는 false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if 괄호 안에 true 또는 false가 오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메서드 if 괄호 안에 쓸 수 있겠다.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실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메서드의 정의는 어떻게 했죠? 네, static, return type, 메서드 이름, 괄호 열고, 파라미터 목록,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죠. 메서드 호출은 어떻게 했었나요? 네, 메서드 이름,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인수를 담아주시고, 괄호 닫고입니다. 그 다음, 자, 메서드는 그 실행 전에 메서드의 외부로부터 값을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하죠. 영어로도 알고 계시고 이걸 매개 변수로 번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알고 계실게요. 자, 참고로 파라미터와 메서드의 리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가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반드시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전달해주는 구체적인 값을 인수라고 불렀죠. 영어로 argument라고 하고 인자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다 알고 계실게요. 자, 그 다음 리턴문 중요하다 그랬죠. 자, 먼저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닌 메서드의 리턴문입니다. 리턴 값을 리턴하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이 실행되면 이 값을 메서드 호출 표현 쪽으로 되돌려주면서 메서드를 실행 종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리턴 타입이 void인 메서드의 리턴문입니다. 얘가 실행되면 메서드를 실행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셨고요.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전부 다 기억하시고 메서드는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음 모듈에서 같이 연습해 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